안녕하세요. 육하 원칙에 따라 어려운 사실관계나 사건들을 쉽게 설명해주는 육하 원칙의 육하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경제 섹터의 LNF 유상증자 투자 설명서 완전 쉽게 보는 법입니다. 오늘이 구주주 청약 마감일이네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를 육하 원칙에 따라 간단히 먼저 살펴보면 LNF란 주식회사가 주주와 일반인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해주는 유상증자를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각 증권사의 청약 절차를 거쳐 배정받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도대체 왜 유상증자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주주나 일반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으려 하는 것일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설비 투자, 즉 공장 짓고 운영 자금, 재료 사들여서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LNF 주식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이제 도로에서 자주 보이는 전기차,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저장하는 ESS, 모두 전기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LNF는 이러한 배터리의 주요 재료인 양극재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럼 양극재가 무엇이냐? 현재 배터리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요. 여기 구조를 보시면 이 사이를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류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배터리는 리튬 이온의 소스로서 배터리의 용량과 평균 전압을 결정하는 양극재, 양극에서 나온 리튬 이온을 저장했다가 방출하면서 외부 회로를 통해 전류를 흐르는 음극재, 이런 이온, 리튬 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는 매개체인 전해액, 양극과 음극의 접촉을 차단하는 분리막,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재료로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 구성 물질 모두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배터리 성능에 현재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양극재인데요. 앞서 말한 리튬과 특정한 금속 성분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서 니켈은 고용량, 많이 저장해야겠죠. 그리고 망간과 코발트는 안정성, 불나면 안 되겠죠. 알루미늄은 특정 출력을 특성화시키는, 출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많이 수행하도록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금속의 종류와 비율에 따라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건 한 5가지 정도 되고 이 중에서 전기차, 배터리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구성되는 NCM 이 부분이고 LNF 주식회사도 이 NCM 재료를 주력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상증자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회사의 자산은 자본과 부채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자본은 주주가 일정한 종잣돈을 회사에 투자하는 그런 금액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배당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부채는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이고요. 이에 대해서 일정한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을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유상증자는 이 자본금을 늘리는 역할이고 한마디로 종잣돈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특히 현재 사용되는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공모 형태의 유상증자고요. 이 내용은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일정한 금액에 살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을 먼저 배당하는 기회를 주고 이러한 기존 주주 중에서 신주 배당을 거부해서 남아있는 신주들은 일반인에게 공모하는 형태의 유상증자입니다. 현재 LNF 유상증자는 거의 증자 전 주식수 대비해 22.64% 매우 많은 형태의 증자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모집 가액은 76,400원, 그리고 7월 20일 구주주 청약 마감일인 종가는 11만 4,700원으로 현재 한 주당 한 38,300원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주주에게 97% 정도가 배정이 되고요. 우리 사주, 결국엔 직원들에게도 한 3% 정도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유상증자 자금의 사용 순서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시설 자금은 2차 정지용 양극 활물질, 제조 설비, 결국 공장 짓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2,300억. 그 다음에 운영 자금, 재료를 만드는 리튬, 니켈 복합물을 사는데 2,666억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시설 자금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3분기, 더 나아가서 4분기까지 건축, 소성로, 분체 설비, 유틸리티 등 공장 시설 자금으로 2,300원을 사용하겠다는 거고 운영 자금으로는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 즉 내년까지의 원재료를 모두 구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최종 발행 가액, 즉 한 주당 신주를 얼마에 살 수 있느냐라는 건 76,400원으로 픽스가 됐고요. 현재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4,700원이니까 한 주당 38,300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일반인 공모가 가능할지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핵심 위험은 알고 그래도 투자를 해야겠죠. 이런 핵심 위험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업 위험, 말 그대로 배터리 사업 자체가 가지는 위험, 두 번째로 회사 위험, 회사 자체의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에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기타 위험이 있는데, 사업 위험은 크게 코로나19, 다음에 전방 산업인 배터리 산업에 따른 경기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산업 내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매출 의존도가 한두 개 회사한테 너무 높고 그 회사들도 소재를 내재화하는 작업을 지금 현재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 위험은 말 그대로 성장성과 수익성, 즉 이만큼 투자를 한다라는 건 그만큼 성장성과 매출액의 수익성 모두 다 증가하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성장성과 수익성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 기대치에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거고, 이에 따라서 물건을 많이 만들었는데 많이 안 팔리거나 비싸게 못 팔거나 저가 수주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재무 안정성이나 현금 흐름성에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한 공장을 많이 지으면은 아무래도 캐파가 증설되고 이에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생각보다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에는 안 좋은 표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타 위험으로는 말 그대로 유상증자 자체가 가지는 주가 희석화, 그리고 최대 지주주의 지분 감소 위험, 다음에 황금성에 약간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그리고 델타 바이러스 현재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델타 바이러스로 경제가 침체되고 미중 갈등 등이 발생하면 전방 산업인 모바일 기기, IT 부품이나 IT 제품이 안 팔리겠죠. 그리고 전기차, ESS, 다음에 대체 수소차, 다음에 대량 화재가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 산업이 위축이 되면 배터리 소재 산업,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기기에 주로 사용되는 LCO 양극재, 다음에 전기차에 주로 사용되는 NCM 또는 NCMA 양극재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공급 단가가 낮아지거나 공급 물량이 낮아지는 그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래 표에서 양극재별 시장 동향 및 전망, 말 그대로 전망치입니다. 전망치인데 현재 LNF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NCM 제품의 연평균 생장률이 22.6%입니다. 이것만 보면 왜 LNF가 이 정도 대단히 유상증자를 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만큼 경쟁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가지고 한국, 중국, 일본, 다음에 기타 다른 나라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점유율을 둘러싼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고요. 현재 한국과 일본 모두 양극재 시장 점유율이 조금 더 향상되고 있는 반면 중국과 기타 나라들의 점유율이 약간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등의 회사들도 한국 내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제품을 납품받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은 회사들도 결국에는 양극재 시장에 뛰어들거나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봤었을 때 중국이 현재 가격과 규모, 판매 등에서는 좀 우위를 가지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 IT 제품에 많이 쓰이는 LCO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술력 차이가 크지 않아서 중국에 많이 뺏기고 있지만, NCM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한 2에서 3년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반면 결국 원재료가 되는 리튬과 니켈 가격은 상승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급 단가가 상승되지 않는 상태에서 원재료 가격만 상승이 된다라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NCM이나 NCA 같이 순간 출력이 우수하거나 수명이 우수한 대신에 합성이 어려운 하이테크 제품들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개발에 대한 개발비, 연구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LNF에서 주로 납품하는 매출 의존도를 살펴보면 거래처 A와 B, 하나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될 텐데 이 두 업체의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양극화 물질 생산을 하는 GSEM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바가 있고요. 2018년에는 중국 화요 코발트와 전구체 및 양극재 합작 범인을 설립하기도 했어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재화율이 소형전지의 30% 정도 되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결국 내재화에 어느 정도 가치를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회사뿐만 아니라 아예 완성차 업체인 테슬라, 폭스바겐, 포드 이 회사들도 모두 이제 내재화를 추진하겠다라고 공식 선언한 상태이긴 합니다. 따라서 결국 높은 매출 의존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두 회사가 이와 관련된 공급을 뺐거나 발주를 그만했을 때는 그만큼 타격이 엄청 크기 때문에 주요 거래처를 확대하기 위해서 RNF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현재 쉽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LNF 변도 기준 이제 제품별 매출액 현황인데요. 보시다시피 2018년, 2019년, 2020년 점점 NCM 제품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서로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하고는 1조 4천억 정도, SK이노베이션하고는 1조 2천억 정도 이미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공장을 짓고 재료를 확보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2022년, 23년까지는 괜찮지 몰라도 그 이후에 내재화가 된다라면 과연 이미 공장을 설립한 LNF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 될지 수익성이 얼마나 남을지 장담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다만 NCM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연평균 한 22.3%, 8%에 해당하는 성장성을 보일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가능성도 높다. 다만 조심은 해야 되고 고려는 해야 된다 라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9년에 판매 단가가 하락하고 인건비, 공장 등의 이제 감가상각비, 고정비들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ESS 화재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판매 수량까지 감소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설비 투자 및 개발비는 계속 지출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 빨간색 마이너스가 2019년 12월 보시면 많이 나고 있죠. 영업이익만 해도 77억 손해가 났습니다. 이런 것처럼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을 경우에는 실제 성장성과 수익성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관련된 결국엔 이것도 공장 투자하고 설비 늘리고 하는데 사용된 겁니다. 아까 말한 유상증자와 조금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회사의 자금을 늘리기 위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죠. 어쨌든 회사 자금을 증액시켜서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돈을 계속 빌리다 보니 이러한 손실로 영업이익이 2020년도에 조금 급락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2019년, 2020년도에 전환사채 발행으로 영업이익이 약화된 것도 있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로 자본금이 증가해서 부채 비율이 조금 축소된 바는 있는데 2021년 1분기에 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상환전환 우선주를 발행하면서 부채 비율이 또 늘어났어요. 근데 부채 비율이 이렇게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전환사채 등으로 발행하지 못하고 또 2차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캐파 증설, 즉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그에 따라서 유형 자산이 늘어났을 때 신제품보다 중고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공장이나 설비들도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감각상각비라는 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건 재무제표상 나오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투자한 공장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재무제표상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돈을 팔았는데 안 팔려서 쌓이는 재고자산, 그리고 팔았는데 받지 못하는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서 남는 위험이 있긴 한데, 매출채권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매출채권을 주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설명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면 유상증자가 가진 기본적인 위험이긴 한데요. 기존에 있는 주식이 새로 발행되는 주식에 의해서 실질적인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주가가 희석되는, 자신이 가진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재 LNF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외에도 전환사채, 나중에 이게 주식으로 변환하는 거거든요. 이건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환사채도 상당히 많이 발행을 했어요. 신주 이승권분 사채, 이것도 결국 사채라고는 하지만 결국 신주를 다시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상장이 되면 주가가 희석화되는, 주식이 희석화되는 거죠. 주식의 가치가 희석화되는 현상은 계속해서 발생할 겁니다. 또한 최대 주주가 보면 주식회사 세로닉스인데,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 현재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면은 당연히 최대 주주의 지분이 감소할 거고, 실제로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 현재 지분율이 16.39%인데 배정되는 이번에 청약 물량에 비해서 실제로 청약에 참여하는 거는 조금 떨어져요. 이거를 청약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담보대출도 최근에 7월 13일에 받은 걸로 보이긴 하는데, 실제 청약 가치가 청약 주식을 실제로 많이 청약하지 않으면은 지분율은 14.83%까지 떨어질 것 같고, 최대 주주의 지분이 낮아지는 거는 회사의 가치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결국에는 일반 투자자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분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건 일반 투자자의 투심에 매우 악영향을 줄 수가 있고, 나중에 혹시라도 경영권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황금성 제약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 일반 공모 청약이 끝나고 주금을 납입하는 거는 7월 27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신주가 유통되고 상장하는 날이 8월 11일이기 때문에 이 사이 동안에 주가 변동이 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감수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어차피 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환가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황금성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는 부분을 한번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신주 상장 예정이라고 주금 납입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현재 잔고창의 주식 숫자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고려하시고, 이게 오류가 난 건 아니니까 약간의 딜레이 될 수 있다, 이건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다 라는 점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LNF로 바라보는 신주 발행 구체적인 일정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2021년 6월 16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인데 거래일 2일이 있기 때문에 6월 14일까지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발생한 신주 인수권 증서도 실제 상장이 돼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 오늘이 구주주 청약과 초과 청약 일자고, 여기서 혹시 실권주가 발생하면은 내일부터 일반 공모 청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구주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용하시는 증권사에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일반 공모 같은 경우에는 KB증권만 된다는 점, 이 점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제 구주주분들이 어떻게 청약할 수 있는지 두 개의 증권사 예시를 그냥 보여드린 거고, 청약 권리란에 주주 배정 청약 또는 유상 청약 신청, 여기에 보시면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